안녕하십니까. 섹션 2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운동 재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2단원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단원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듣도 못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그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니까 누구나도 알 수 있고 알기 쉽게 저도 설명을 좀 해드릴 것이지만 이에 따라서 분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의미와 처음 정의는 뭐냐,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에 대한 정신 과정에서 해답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제어의 개념은 인간 운동에 대한 어떻게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어떻게 제어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야수가 경기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이런 행동을 조절해야 되는지, 어떤 법칙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지, 그 분야가 운동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요, 2019년도와 2022년도에 인간의 정보를 처리하고 과정이 컴퓨터의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되겠고, 개방회로 이론은 피드백을 통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론으로 운동의 명령을 하고 실행하고 운동 명령과 함께 같이 실행을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을 주는 배경이 되겠죠. 폐쇄로 이론은요, 피드백을 통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으로 느린 행동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데요. 운동에 따라서 피드백을, 성취 동기 부여를 주겠죠. 수정과 함께 제어를 주고 운동과 피드백을 다시 한번 재수정하는 겁니다. 도식이론은요, 개방회로에 따른 운동의 개념과 폐쇄회로에 따른 피드백이 개념이 통합된 원리고, 그 다음 인간의 움직임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m/s 이상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느린 운동 과제에 대한 제어에는 회상 도식과 제인 도식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은요, 인간의 행동을 특성을 갖다가 지님으로 정보 처리 이론과 달리 다양한 경험들로 형성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은요, 협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 구성원들에 따른 유기체라든가 환경에 대한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기 조직화 및 비선형성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운동이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어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 제어 체계는 인간 기억에 대한 지각과 저장과 인출이 되겠고, 장기 기억에 따른 용량은 무제한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기 기억과 활동 기억으로 분리우겠고, 운동 제어 체계는 보통 보면은 감각과 지각과 이 반응 상태에 따라서 반응 실행 여부를 갖다 말하는 거고요. 이는 감각 지각 단계는 환경에 대한 정보 자극을 탐지하는 부분이고, 반응은 입력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이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슈미트의 이론을 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방회로와 폐쇄회로 이론을 반드시 주목해 주셔야 될 거고, 수정 보완한 운동 프로그램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하고 다시
재도약을 해서 재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시금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 운동 명령에서 지시하는 대뇌의 역할과 운동에서 수행하는 뼈와 근육의 역할로 구분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변계수의 변수는 동작 순서와 반응 순서 등이 있고, 가변계수와 일정 단계에서 모든 동작이 상용하는 근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예시는요, 불변 매개 계수와 가변 매개 계수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운동학습을 두 번째 단원에서 보겠는데요. 운동학습의 개념의 정의는 운동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관찰할 수 없었고 연습의 경험에 의해 나타납니다. 우리 보면은 운동 경기를 보면은 운동선수 같은 경우 연습 때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시합 때는 굉장히 낙후되고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연습 때는 그냥 보통적으로 했는데 시합 때 시합 선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운동학습과 운동재원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겠고, 훈련에 대한 성숙과 동기와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변화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슈미트와 리 운동학습의 정의는 숙달된 움직임의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있고,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서로 비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유지해서 행동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죠. 운동학습에 대한 본질과 이론의 모델을 보면은 쇼 다이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쇼 다이크는 자극은 반응, 이론이 되겠고, 다시 말해 학습이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대한 반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습니다. 각성 수준, 긴장을 많이 할 때, 또 우리 각성 수준이 높다, 각성 수준이 낮다, 이런 단어가 이제 이 뒤에 단원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긴장을 각성 수준이 높다, 긴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려주고, 긴장을 안 한다. 그러면은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박태환 선수를 볼 수가 있는데 헤드셋을 끼고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요 S 이꼬르 R 이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임스에 대한 개방 회로 이론은요, 처음 운동 시작할 때 운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의 피드백을 통해 자동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이론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담스의 폐쇄 이론은 피드백에 의해서 운동 동작이 수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은 감각의 운동을 모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통해 연결해서 일반화된 운동으로 기억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슈미트와 스키마 이론은 어떠한 물체가 지닌 고유의 특성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론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과정 속에서 생기는 학습 효과를 운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인간 운동 수행의 이해는 피츠와 포스너의 운동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 단계와 연합 단계와 자동화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인지 단계는 학습하여야 할 운동 기능을 특성을 갖다 이해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전략과 거기에 따라서 오류 수정들이 없고 동작이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수행의 결과에 따른 부족함이 되겠습니다.
이는 많은 양의 인지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연합 단계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로 잘못된 것을 다시 즉시 수정해서 일관성이 없도록 점점 좋아지게끔 하는 것이고요. 자동화된 단계는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없이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관성이 이 부분은 높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운동에 대한 운동 습득 단계론 자유도 고정 단계, 자유도 풀림 단계, 반작용 운동 단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도에 대한 고정 단계는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단계를 말하고, 대부분 자유도 풀림 단계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운동 수행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반작용 활용의 단계는 동작 수정이 가능해지고 능숙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번스타인의 운동학습적 단계적 예시는요, 자유도 고정, 스케이트를 신은 후 고관절과 습관절에 대한 발목 관절에 대해 일제히 움직여 걷게 하는 부분. 자유도 풀림, 스케이트 탈 때 관절, 습관절, 발목 관절을 통해 추진력을 갖고 나아가는 힘을 만드는 부분. 반작용을 활용하는 부분은 스케이트를 타며 체중을 이동시켜 추진력을 확보하고 숙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뉴엘의 학습 이론을 보면요, 협응 단계, 기본적인 협응 동작을 만들어가고, 제어 단계는 변화에 따라 협응을 바꿀 수 있는 단계로, 기술 단계는 움직임과 협응에 따라서 변화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젠타일의 학습 이론을 본다면 움직임은, 즉 개념 습득 단계로 움직임의 형태를 이해하고 환경을 구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필요한 정보라든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거겠죠. 고정화와 다양한 단계는 고정화에 대한 필요와 다양화된 필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학습에 대한 운동학습 시 주요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학습 시 지도자가 얼만큼 학습에 따라서 스스로 노력이 중요한지, 이게 학습 동기가 되겠죠. 학습 동기는 학습자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갖다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학습 전이는 이전 학습 내용이 앞으로 학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정적 전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과 망각은 4단계로 나누는데 기명, 파지, 재생, 재인의 단계로 망각의 원인은 소멸설, 간섭설, 억압설이 있습니다. 자기충족 예언은 현실로 구현하고자 하는 믿음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운동 기술에 대한 연습으로 와이트먼과 린턴에 대한 운동 기술 연습을 분절화, 단순화, 부분화로 구분했습니다. 연습의 구분은요, 전습법과 분수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전습법은 운동의 기술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긴밀히 상호작용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행하는 연습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거고, 오랜 기억에 유지되고 학습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마다 연습한 후에 나누어진 내용을 동시에 연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수법은 운동 기술이 하나씩 연습한 후 종합적으로 전체 기술을 연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점진적 분수법은 복잡한 기술을 세분화하고 점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 반복적 분수법은 한 기술을 계속 꾸준히 재반복하여 연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산 연습, 쉬는 시간을 연습 시간만큼 할애하거나 덜 길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운동 기술에 따른 연습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맥락 간섭과 맥락 간섭 효과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맥락 간섭 효과는 맥락 간섭은 시간 사이에 개입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그 갈등으로 인해 학습 또는 기억에 방해하는 것이고, 맥락 간섭 효과는 다양한 효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섭 현상들을 운동 기술로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취, 동기, 부여, 성취 목표 성향과 과제 목표 성향에 대해서 팩트 정의를 말씀드렸죠. 운동, 행동 및 오류 수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운동 수행을 할 때 생기는 그 과정이 말 그대로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재적 피드백은 외부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갖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의 기능은 정보의 기능, 강화의 기능, 동기 유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기능은 지도자의 정보 제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드백이 있고요. 강화의 기능은 칭찬과 교정, 효과.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칭찬의 리더십을 통한 강화 기능이 되겠죠. 동기 유발 기능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이 구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이렇게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으로 나눕니다. 수행 지식은 정보를 통해서 환경과 연관해서 우리가 교수자로서 학습자한테 어떤 결과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과의 지식은 학습자의 동작과 결과 수행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루틴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깨졌어. 나는 긴장을 하는데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을 보면 깨졌어.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피드백을 어떤 성취 동기를 보고 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가장 그 주요 요인이 되겠고요. 파지는 운동 연습으로 향상된 수행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요, 이렇게 운동 과제에 대한 특성과 환경에 대한 특성과 학습자에 대한 특성, 연습 양이 되겠습니다. 운동 발달의 개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속도와 고도와 발달이 되면서 범위 역량에 따라 결정되고 개인별로 경험하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발달의 원리는요, 개인차가 존재하고 민간기 또는 결정적 시기에 존재하고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겪습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예를 들어 대흉근과 그 다음 내흉근, 그 다음 작은 근육을 통해서 이게 좀 크고 작을 수가 있겠고요. 유전과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 그 다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운동 행동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운동 발달의 영향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는데요.
유전적 영향과 신체적 영향이 심리적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성별, 대중매체, 문화적 영향, 또 환경 등 가족 등이 있습니다. 시기별 운동 발달의 단계는요, 이렇게 태아기가 임신 발달이 되면서 임신 출산까지 영아기는 반사 움직임의 단계, 유아기는 기본 움직임, 아동기는 스포츠 기술 단계, 청소년기는 성장 및 그 세련의 단계, 그 다음 또 성인 초기는 최고 수행 능력 단계, 성인 후기는 점차 기능이 퇴세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노년기겠죠? 자, 갈라유에 대한 운동의 그 발달 단계는요, 반사적 움직임의 단계와 초보적 움직임의 단계와 기초적 움직임의 단계, 전문화적 움직임, 기술에 대한 단계가 되겠고요. 이는 초등학생의 시기로 숙련된 움직임과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화되면서 그 동작에 대한 연결과 일관된 동작 수행에 대한 협응력이 발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장에 대한 세련된 단계와 최고 수행의 단계. 보통 만 18세에서 30세를 말하는 거겠죠. 한국 나이는 만 20세에서 18세 미만이 되겠고요. 퇴보 단계는 30세 이상이 되면서 점점 쇠퇴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유연성과 운동 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동 발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과연 무엇일까요? 발달은 운동 연습에 대해서 결정된다. 아니겠죠? 자, 태아서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과정 맞겠죠? 발달은 연속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겠죠? 자, 그 다음 발달 속도와 범위는 개인별로 과제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두 번째, 운동 제어의 학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면 인간 움직임의 특성과 움직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당연하겠죠? 운동 행동에 대한 시간적 흐름, 즉 연령에 따라 계열적,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는 운동 연령에 따라서 계열적,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정을 발단과 내용을 연구가 되어 관련된 연구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옳지 않겠죠. 자, 인간 운동에 대한 생성된 기전과 운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수정하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는요, 운동 학습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은 기명, 파지, 재생, 재인과 같은 단계를 거쳐 현재의 사실이 학습 경험의 사실과 같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거 당연히 맞겠죠? 확인됐죠? 자, 학습의 전이는 이전 학습의 내용이 후속 학습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 수평적 전이, 수직적 전이가 있겠죠. 당연히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 똑같이 배운다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또 당연히 신경의 변화, 그 다음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맞겠죠. 자기 충족 예언으로 어떤 기대가 실현될 만큼 믿음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고, 위엔 종교적 힘을 통해 기대를 현실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 부분은 아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습은 새로운 경험이나 행동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 성취 동기부여,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는 피드백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상 경기 장면을 닮은 영상을 보고 무릎의 동작을 수정하였다. 테니스 코치가 체중 이동이 빠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골프하는 사람이 골프 프로가 체중 이동이 빠르다. 이렇게 옳은 것은 하고 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 바이오 피드백, 내재적 피드백, 보강적 피드백, 고유감각 피드백 있는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강적 피드백 자체가 외부에서 피드백 자체가 감각적이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로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수행의 결과 또는 수행 자체에 대해서 정보를 수행하는 동안 수행 또는 제공하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보강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2단원 섹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